오늘은 제 제자인 이윤중 관장의 체육관이죠. 롯데FC 로데오점에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현 선수? 네? 운동 잘하고 있습니까? 예, 운동 끝났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저기 못 보는 얼굴 있습니다. 아니, 네. 인터뷰 심판 여기 왜 왔습니까? 오늘 운동도 같이 하고요. 룰 개정된 거 옵션 영상도 좀 찍고 하려고 왔습니다. 룰이 바뀌었습니까? 예. 회사 좀 바꾸고 맨날 하시는 전 모르니까. 도대체 아는 게 뭡니까? 혹시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일단 앉아봅시다. 일단. 맨날 그렇게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를 방패막이 삼아서 맨날 심판들도 그게 좀 많이 불만입니다 지금.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경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되는 거긴 합니다 좀. 왜냐면은 뭐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항상 이렇게 쪼으시지만 결국에 앞에서 나가서 하는 건 심판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욕을 먹는 거는 저 정문홍입니다. 결국 롯데FC를 겁니다. 글쎄요, 저 욕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전 매일 먹습니다. 저 밥처럼 먹습니다 맨날. 주식입니다 주식. 네, 아니 뭐 그만큼 가진 게 있으시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는 오늘 운동하러 왔는데 김 다 빠졌습니다. 대체 룰이 뭐가 바뀐 겁니까? 바꾸라고 하신 대로 그냥 바꿨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쨌든 대회사의 방침 자체가 적극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경기를 항상 롯데FC에서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것도 좋은 재료가 있으면은 이걸 좀 맛있게 만드는 경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심판의 어떤 운영적인 능력이거든요. 근데 재료가 되게 좋아도 어떤 때는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올라갔지만 양정 선수랑 켄토 선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내가 불을 잘 붙여보려고 심판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쉽지 않을 때도 있는 거고요. 그럼 아예 이번에 토너먼트 때 도대체 할아버지는 극단적인 레슬러와 대바나 슈타로 같은 선수들 데리고 와서 화끈한 경기를 만들려고 하시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양정 선수 경기는 저도 재미없었습니다. 솔직히 팬들이 있어야 스포츠도 있고 팬들이 즐거워하는 경기가 있어야지 롯데FC 팬들 더 늘어날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좀 애매모호한 게 어쨌든 저희의 사명감으로는 심판들은 이제 선수들의 순수 경기력만으로 승패가 이제 판단되기를 바라거든요. 정말 누가 잘하는지. 이게 프로스포츠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수들이 엄청난 기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제 무슨 의미입니까? 선수들이 없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심판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한편은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서 룰이 틀이 바뀐 거 아니고요. 운영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개선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룰 설명 좀 해보십시오. 저희가 새로운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백마운트, 마운트 포지션은 저희 최상위 포지션이라고 아예 정의를 하고요. 이 최상위 포지션에서는 선수는 최상위 포지션을 점유한다면은 상대방을 끝내기 위한 공격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상위 포지션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공방 중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마운트 포지션을 갑니다. 이 상황이 되면 저는 최상위 포지션을 점유를 한 거고요. 이 최상위 포지션에서는 이 포지션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있다가 심판의 액션 콜 하면은 툭툭 하고 또 액션 하면 툭툭 이런 식의 움직임은 상대방을 끝내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정말 상대가 끝낸다는 액션은 정말 나도 리스크를 뒤집어지거나 탈출을 허용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으로 상대방 끝내려는 시도들 이런 공격들이 있으면은 심판의 개입은 기존과 마찬가지 없습니다. 근데 계속 이 포지션을 유지하고 혹은 점수를 내기 위한 가짜 공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은 심판은 기존의 운영대로 액션 콜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럼 또 액션 콜을 합니다. 또 없습니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새롭게 도입을 하는 피니쉬라는 콜을 합니다. 자, 기존의 액션 콜은 그냥 권유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 더 움직여야 돼. 너 지금 모자라. 좀 더 움직여야 돼. 라는 식의 이제 액션 콜인 거고요. 피니쉬는 이제 강제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주는 최후 통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움직임이 모자라서 가짜 공격이라고 상대방을 피니쉬 시키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형태의 공격이다 판단됐을 경우에는 액션 콜과 최종적으로는 피니쉬 콜이 들어갑니다. 피니쉬 콜이 있는데도 계속 비슷한 공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은 심판은 이제 스탠딩 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니쉬 콜은 만약에 선수들이 경기의 운영을 하다가 최상위 포지션을 점유했고 거기서 피니쉬 콜을 들었다면은
나의 의무를 못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고 끝내기 위한 공격들을 이제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은 심판은 언제든지 이제 스탑 스탠딩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오해하기 좋은 게 로드 FC는 이제 그래플러들이 항상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진 않은 게요. 저희가 이 적극적인 상대방 끝내기 위한 공격이란 게 항상 파운딩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백마운트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은 끊임없이 방어 중에도 끊임없이 막 조크를 막 계속 시도하고 뭐 뜯어내고 또 들어가서 막 하고 이런 공격들은 이제 상대방 끝내기 위한 공격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묶어놓고 유지하고 액션 있으면 툭툭 가다가 또 유지하다가 액션 있으면 툭툭 하다가 이렇게 있으면 저희는 당연히 피니쉬 콜을 하는 겁니다. 근데도 움직임이 없으면은 스톱 스탠딩 해서 다시 스탠딩해서 경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설명 잘합니다. 아, 괜찮습니까? 귀 쏙쏙 들어옵니다. 아, 다행입니다. 사실 이게 룰이라는 게 저희도 알아야 되지만은 선수들도 듣자마자 명확해야 되고 이제 보신 시청자분들이나 팬분들도 듣자마자 아 이렇게 한다고 하고 좀 이게 납득이 가면은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좋은 룰이라고 얘기를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좀 이거 좀 최대한 좀 간단하고 좀 명확하게 만들려고 좀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좀 추가적으로 저희 심판들 회의하면서도 이게 나왔던 질문들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클로즈 가드나 하프 가드나 뭐 여러 가지 가드 형태에 있다면은 선수는 파운딩을 치는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쉽지 않겠지만 뭐 썸션 같은 거 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상위 포지션으로 이동하기 위한 애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사이드 마운트, 뭐 견누르기나 뭐 남북 뭐 이런 상황 마찬가지로 파운딩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서브션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상위 포지션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옵션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마운트, 백 마운트는 가면은 최상위 포지션입니다. 이거 이상의 포지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선수는 뭘 해야 돼? 파운딩이나 서브션으로 끝내는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의무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됐을 때 저희는 액션하고 액션하고 뭐 이게 횟수를 뭐 액션 2번 한다 3번 한다 이거는 너무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액션 콜이 있고 피니쉬 콜이 있다면은 지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피니쉬 콜을 하는 겁니다. 근데도 그 움직임이 개선되지 않는다 하면은 심판은 스탠딩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스탠딩 시킬 겁니다. 심판들은 이게 어쨌든 마운트나 백마운트는 선수들이 격투기 경기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지션이 이제 그 마운트 백마운트잖아요. 그래서 이 포지션에서 사실 일으킨다는 게 심판들이 이게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저희도 깨림칙 하거든요. 이 스탑 스탠딩을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이거를 명분을 확실하게 만드는 거죠. 피니쉬라는 거. 그리고 최상위 포지션에 간다면은 끝내려는 그 시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선수들은 최상위 포지션에서 심판을 설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나의 공격은 가짜를 유지하기 위한 혹은 점수를 내기 위한 이런 공격이 아니고 지금 나는 얘를 정말 끝내려고 하는 중이야. 끝나지 않을 뿐이야 라고 주심을 설득시킨다면은 당연히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더 나은 룰과 더 나은 경기를 위해서 저희 로드FC와 심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12월 16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되는 국내 로드FC 067에서도 이 룰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그 토너먼트가 끝났고 이제 12월은 이제 연말 이벤트성 경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좀 시험적인 것들 다 도입해서 한번 운영해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로드FC는 이제 격투기 본질에 가까운 경기를 만드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는 겁니다. 격투기 본질이라고 하면 이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내가 더 강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격투기라는 것 자체가 점수를 따먹기 위한 뭐 이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룰이 어느 순간부터 이용당하고 이제 선수들이 그 룰의 빈틈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닌 시간을 벌고 점수를 내기 위한 형태의 공격을 한다면은 이번처럼 이제 경기 룰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게 완벽한 것 같겠지만은 또 여러 개 이제 경기를 누적되다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또 이상한 형태의 경기의 스타일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또 바뀌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항상 세상은 변합니다. 네. 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맞습니다. 모두가 네. 변합니다. 네. 정체되어 있으면 발전되지 않습니다. 발전한 단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로드FC와 저희 심판분들한테 응원 부탁드립니다.